선명한 노선, 일관된 메시지, 명확한 적대 구조가 만들어질 때 중도는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TV입니다. 자, 정치는 뭘까? 저는 정치가 도덕시험은 아니고요. 전략 게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로는 이길 수 없고 감정으로는 판을 읽을 수 없죠. 정치는요, 뭐 숫자와 구조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흐름과 타이밍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 총선 4.10 총선을 기억에 떠올려 보면요, 국민의 힘이 치른 가장 큰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밝혀지는데요. 정책의 부족도 아니었고 인물의 부재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한 전략 부재였다라고 보는데요. 특히 한동훈 체제에서 진행된 공천 선택, 그 결과로 명확하게 패배가 증명되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말이죠, 공천 학살당한 친문 낙천자들을 대거 영입을 했으면서 그게 마치 중도의 확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거는 중도의 확장이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그 귀결은 뭐냐? 총선 참패다라는 거죠. 정체는 질량입니다. 중력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질량이죠. 질량이 클수록 중력의 힘은 더욱더 커지는 겁니다. 보수 정당으로서 정체성 분명해야 되죠. 그 질량이 있어야 중력이 생기는 거고, 중도는 그 중력에 빨려 들어오는 겁니다. 장동혁 당대표가요, 이 당대표가 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저는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데, 국민의힘이 너무너무 매력적이어서 중도가 그 매력에 끌려오게끔 만들겠다. 저는 그래서 정치는 질량이다 라는 이 말을 장동혁 당대표가 너무 예쁘게 정리를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질량은 노선의 일관성에서 나오고 중력은 그 메시지의 선명함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질량 없는 통합은 중력을 만들지 못한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성분을 섞는다라고 해서 덩어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밀도가 낮아진다라는 거죠. 자, 최근에 어떤 일, 어떤 분위기, 어떤 흐름이 있는지 한번 보면요, 민주당과 통일교 간에 유착이 있죠? 이 민중기 특검의 헛발질이다 라고 하죠. 국민의힘을 통일교랑 엮어가지고 정당 해산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했는데 거기서 막 민주당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 유착 관계에 대해서 이 게이트, 통일교 게이트에 대한 특검을 하자라고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이는데, 여기에 찰싹 붙어가지고 개혁신당이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언론이 어떤 흐름을 잡고 있냐면요, 국민의힘이 이번에 통일교 게이트에 특검하자라고 외치고, 이 개혁신당 이준석이 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까 협공을 하고 있다. 같은 세계니까 이게 지방선거까지 통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합당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흐름을 잡고 있는데요. 택도 않은 소리죠. 이거 택도 아닌 소리입니다. 이 미묘한 분위기를 누가 만드냐면요, 조중동이 만들고 있고요, 국힘 내 김무성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질량 없는 통합이다 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더 쉽게 말하면요, 그냥 개소리다 라는 겁니다. 자, 한동훈의 공천 실패가 왜 우연이 아닌 구조적 패배였는지 오늘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요, 지금 진행 중인 게 뭐냐? 범문파 숙청이죠. 그 범문파 숙청을 국민의힘이 절대 도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 범문파 숙청에서 살아남은 것들 국민의힘에 대거 드린다. 이번에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가올 지방선거에서요, 어떤 선택이 승산을 만드는지 전략의 언어로 확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답한 건 말이죠, 이런 전략을 가졌던 여의도 연구원이요, 이준석이 당대표를 하면서 당연직으로 여의도 연구원 이사장을 맡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작 의혹에 있는 지상욱 같은 거 꽂고요, 한동훈도 조선일보의 홍영림 기자 같은 거 꽂으면서 이 여의도 연구원의 역사를 박살냈습니다. 여의도 연구원에서 뽑아내는 그 연구서를요,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최고의 정보와 이 전략 자산을 완벽히 붕괴시켰습니다. 자, 다시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우수한 제품을 직접 꼼꼼하게 검수해서 구독자 몰에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추천해주신 농가부터 작은 기업까지 다양한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난각번호 1번 자연방사 계란입니다. 시중 마트에 파는 계란은요, 난각번호 4번입니다. 난각번호가
1번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시중에 잘 팔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자연 방사인데요. 닭이 꼬꼬댁 막 돌아다니면서 막 쪼아 먹고 알 낳고 이것을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청년 농가 지원 상품이고요.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고 현명한 애국 쇼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한동훈은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에서 대거 탈락한 친문 인사들 국민의힘으로 대거 끌어들였습니다. 표면적 계산은 뭐 중도 확장, 외연 확대였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 정치의 작동 방식은 그 계산을 마구마구 비웃었죠. 민주당 공천에서 학살당한 친문 인사들 국민의힘으로 흡수해봤자 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흡수할 자원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소속으로 남아가지고 그 지역의 좌파표를 분산시켜야 할 변수로 뒀었어야 되는 거죠. 가장 대표되는 분이 얼마 전에 별세하신 이상민 의원인데요. 대전 지역의 5선 의원이었습니다. 그 당협이 빵빵했고요. 그 당협 그대로 두고 무소속으로 지역에 나왔으면 민주당에서 공천받은 사람 표를 갈라먹고 국민의힘은 뭐 어부지리로 승산을 볼 수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 있습니다. 25년 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고 있었던 김영주 의원, 여의도였습니다. 그 지역구도 사수를 시켰어야죠. 탈당까지 해가지고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이 김영주 의원을 그냥 서포트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 표 갈라먹기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자리에서 승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뭐 각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시켜가지고 표를 갈라 놓았다라고 하면 국민의힘은 상당수 지역에서 어부지리 승산을 만들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들을 당 안으로 들이는 순간 두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로는 당의 정체성이 흔들렸죠. 보수 유권자들에게 국민의힘은 더 이상 선명한 선택지가 아니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좌파표 분산이라는 전략적 이점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요, 표도 못 얻었고 대신 내부의 혼란과 지지층 이탈만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것은요, 뭐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전략의 오판이었습니다. 자, 이재명의 민주당 지금 분명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뭐냐? 범문파 숙청입니다. 자, 장경태 날리고 최민희 날리고 정청래 흔들고 있고 갑자기 친명계가 최고위원회 대거 들어오겠다 출사표를 던지고, 자, 이런 거 보면 그 내부도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느낌 드시죠. 그리고 이원주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정청래를 공격합니다. 자, 지금 명청대전이 일어나고 있는 건 뭐냐? 전체적으로 판이 뭐냐? 문파 숙청이다라는 거죠. 자, 이재명은요, 이 조국혁신당과 합당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이재명에게 계산서 막 내밀어도 이재명 어떻습니까? 냉정합니다. 외연 확장이 아니라 내부 정리를 선택한 이재명이다라는 거죠. 과거 문재인 체제 때 뿌리내린 세력 정리하고 있고요. 자신의 정치적 기반으로 당을 재편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요, 지금부터 대통령을 마치고 나와서도 깜빡이 가지 않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탈락하는 친문 인사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정치적 난민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국민의힘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이재명이 정리하는 친문들 받아주는 역할인데요. 이것은요, 상대의 약점을 활용하는 전략 아닙니다. 상대의 전략을 대신 수행해주는 선택이 된다라는 거죠. 민주당 내부의 분열은요, 외부에서 봉합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정치는요, 상대의 분열을 키우는 게임이지 상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보살펴주고 치료해주는 자선사업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다시 언론을 중심으로 개혁신당과 통합론이 고개를 든다라는 것, 이거 과감히 늦춰야 되는 겁니다. 특검 도입을 매개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협공하는 장면을 연출하고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합당 가능성을 키우는 보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조중동이 만들고 있는 정치판,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이고 애지중지, 현지가 아니라 애지중지 우리 준숙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들여보내가지고 또 마구마구 씹으릴 수 있는 판을 만들어줄게 라고 약조한 것이 아닐까. 자, 결정적일 때마다 국민들과 당원들의 뜻을 거스르고 조중동과 기득권 세력에 부역하는 선택을 해온 국민의힘이 또다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에 지금 허파가 허떡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보수파계 김종인 할배가 직접 등판했는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내일 선거 치르면 TK 두 곳 빼고 다 뺏길 것.
이게 바라는 겁니다. 당이 힘들어 봐야 이것저것 똥찌끄레기들 들고 오고 자기 목소리가 좀 먹히니까. 잘못 생각했죠. 지금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를 향해서 뭐라고 했냐. 이재명 정부와 싸우기 위해서는 똘똘 뭉쳐야 한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는 과거를 들춰가지고 갈라치기를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한동훈이도 끌어안고 이준석이도 끌어안고 당을 움직여라 라고 하는 거죠. 김종인 할배한테 용돈 받던 김재섭이가 20명 끌고 나와가지고 연판장 돌리고 윤한홍 띄우고 주호영까지 당을 흔들고 있는데요. 이거 다 뒤에서 작업질 하는 겁니다. 일단 장동혁 당대표는 굳건한 것 같은데요. 자, 보십시오. 국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국민의힘. 내년 지선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년 지선을 보고 달리고 있고 나를 흔드는 세력들에 대해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안심을 다지는데요. 자, 임명장을 오래오래 정말 누구에게나 적어도 우리 가족들에게 자랑스러운 임명장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나도 당을 제대로 이끌고 그래도 뭔가 성과를 남긴 대표로 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지 않겠냐? 함께 노력해주면 좋겠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비대위 전환 안 되게 막겠다. 당대표 2년 끝까지 버티고 당성을 살려가지고 보수를 재건하겠다. 그런데 내 힘만으로는 좀 안 돼서 지금처럼 당원이 범문파, 그러니까 김무성계로 시작된 이준석계, 그리고 한동훈 똥찌끄레기까지 걷어낼 수 있게 힘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지방선거 국면에서요.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소멸 가능성이 높은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조직력, 자금력, 후보풀 어느 것 하나 안정되지 않았죠. 자, 이준석이 이끄는 개혁신당 뭐 탈당이 줄을 잇고 있고요. 거기서 비비던 사람들이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범문파 정치 지형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이재명이가 이준석을 가만히 둘까? 저는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재명 체제 아래에서 이준석은 숙청 대상에 가깝죠. 자, 문재인과 손잡았던 김무성계 이어지는 게 유승민이고 그 다음에 이준석으로 이식이 되었죠. 자, 이준석은요. 장경태 성추행 사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준석의 5급 보좌관, 5급 비서관이요. 장경태의 성추행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그것 때문에 그 피해자가요. 이준석의 5급 비서관과 이 장경태 동시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것을 1년 동안 덮게 해둔 게 개혁신당이다라는 거죠. 자, 이준석은요. 성상납 의혹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개혁신당 자체가 도덕성 바닥의 정당이다라는 게 드러난 상황에서 지방선거 희망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작은 펜코 지지층으로 여론몰이하고 그것을 전달받은 조중동이가 세력을 키워주지만 진짜는 한 줌의 모래알이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정당과 통합을 간다? 단기적으로는 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의힘의 질량을 줄이는 선택입니다. 질량을 줄이면 중력도 사라진다. 중도는 결코 우리 쪽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중도는 언제나 선명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치에서요. 통합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수단이 목적을 잠식하게 되면요. 패배로 끝날 수밖에 없죠. 자, 국민의힘은요.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게 뭐냐. 숫자를 늘리는 통합이 아니라 정체성을 세우는 재정립이다라는 겁니다. 인물 수집이 아니라 노선에 대한 선택. 상대의 분열을 활용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봉합해주는 정치는 결국 다음 선거에서 큰 비용으로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분열하라, 소멸하라, 던져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는 우리대로 더욱더 강하게 만들겠다. 자, 분열하고 소멸하는 곳에 결코 매력을 느끼고 갈 사람 없다라는 거죠. 자, 선거는요. O 아니면 X입니다. 중간에 세모는 뭐냐? 무효 처리가 된다라는 거죠. 선명하게 O나 X자에 대한 매력을 발산해야 되는 겁니다. 소멸한다? 그럼 과감히 버려야 되는 겁니다. 자, 김민수 최고위 빼북입니다. 저 되게 매력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자, 이렇습니다. 개혁이 시작되면 항상 기득권의 불안이 먼저 드러납니다. 내부 논의 대신 카메라 앞을 택하는 정치, 그것은 중진의 고견이 아닌 잡음에 불과합니다. 대표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대표를 흔들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분열이 아니라 개혁의 역사마다 등장했던 자연스러운 저항입니다. 한 가지 분명합니다. 기득권의 저항이 거세질수록 개혁의 방향이 옳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개혁을 통해서 강한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는 분들께서는 고삐를 더 단단히 잡아주십시오. 이깁시다. 자유 대한민국 꼭 지킵시다. 장동혁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흔들릴 수 없게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신동욱 최고위도요. 장동혁 흔들리지 않고 있다. 장동혁 흔들린다 라고 하는 건 언론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전했다라는 것 자체가 나 신동욱도 안 흔들려. 너네들이 비대위 전환시키려고 마구마구 흔들고 있는데 나 그대로인데?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김재원 최고위도요. 저는 참 매력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 국민의힘에서요.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언급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울 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재심을 해야 되는 것 같다 라고 말이죠. 속마음을 살짝 비췄는데요. 저는 그때부터 김재원 최고위 좋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 어찌됐든 언론에서 다룰 수 있게끔 탁 던진 거죠. 자, 다가올 지방선거 승부는 분명합니다. 전략 없는 확정은 패배로 귀결되고요. 정체성 없는 통합은 붕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의 범문파 숙청 도와주지 말 것, 소멸 국면의 정당과 무리한 통합을 시도하지 말 것, 그리고 국민의힘 스스로 질량을 키울 것, 선명한 노선, 일관된 메시지, 명확한 적대 구조가 만들어질 때 중도는 자연스럽게 끌려오는 겁니다. 이것이 정치의 중력이다라는 거죠. 이준석 똥치우고요. 한동훈 단계로 자연 소멸되면요. 우리는 더욱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윤 어게인 자신 있게 외치십시오. 윤 어게인은요. 우리가 뺏긴 자유를 되찾기 위한 싸움의 각오입니다. 구호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크게 외쳐야 될 건 우리가 장동혁이다 라는 겁니다. 그 외침을요. 이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서 우리 모두 장동혁이 됩시다. 김영인 TV였습니다.